많은 사람들이 문득 살다가 내 글을 쓰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 쉽게 선택하는 장르가 시예요. 왜 그럴까요? 바쁜 와중에 시는 우리가 짧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선망해왔던 작가님들이,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보편적인 법칙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쓰고 단순하게 쓰고 짧게 쓰라라고 얘기해요. 어디 포인트에 끌릴까요? 세 번째 포인트, 짧게 쓰라는 거에 끌릴 거예요. 바쁜데 내가 짧게 짧게 툭 문장을 쓰고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년간 많은 교육생분들의 시를 보거나 SNS상에서 써지는 시들을 보면 정말 짧게 짧게 툭툭 쓴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보여요. 이 문장들 안 퍼지겠다. 왜 안 퍼질까요? 쉽게 쓰고 단순하게 쓰고 짧게 쓰라는 거를 순순히 자기 입장에서 써버렸어요. 누구를 빼먹은 거죠? 독자를 빼먹은 거죠. 독자 입장에서 쉽게 쓰고 짧게 쓰고 단순하게 쓰라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내 해석대로 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쉽게 쓰고 짧게 쓰고 단순하게 써요. 제가 그래서 많이 하는 정말 쉬운 실습이 있거든요. 교육생분들을 만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한번 시로 표현해 보세요. 제가 실습을 시켜요. 그럼 어떤 문장들이 많이 나오냐면 어머니 제가 그동안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써요. 이 문장 끌리나요? 안 끌릴 거예요. 왜 안 끌리죠? 순순히 내 입장에서 그냥 대충 쓴 문장 같아요. 물론 마음은 다르더라도 독자의 입장에서 어떻죠? 너무 뻔해요, 이 문장.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들은 독자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빠졌죠? 작가의 어떤 특이한 해석,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특별한 장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작가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야 독자는 감상해요. 근데 너무 뻔한 장면들은 독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쉽게 쓰고 단순하고 짧게 쓰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독자가 들어올 수 있게 작가의 특별한 경험을 넣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썼던 시 중에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느 날은 보겸이라는 제 이름이 스스로 불렸을 때 좀 초라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 뒷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보겸아라고 반갑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안 잊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라는 시를 썼어요. 첫 장면 이렇게 시작해요. 마음이 힘들어 방황하는데 멀리서 불러주니 또 한 번 그대였어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 아마 독자들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는 나를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되게 반갑게 큰 목소리로 항상 불려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를 쓸 때 첫 문장 쓰는 걸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첫 문장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내가 마음이 동했던 첫 장면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 쉽게 쓰고 짧게 쓰고 단순하게 쓰는 거에 예시로 제가 서른의 시린에 어른스럽다라는 시가 있어요. 어릴 적 형이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문장이 너무 참이면서도 저는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문장 쉽게 어떻게 독자들을 인도하냐면 이렇게 인도해요. 제목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 어릴 적 형의 생활 기록부에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글이 많았다. 덜컥 다가온 끝날지 모를 가난은 투정을 부릴 나이에 참는 법을 알려주었다. 어쩌면 어른이 무언지도 모를 형은 너무 빨리 어른인 척 삶을 감내하다 끝내 어른이 되었다. 남들은 형의 듬직한 모습이 아파도 참는 모습이 매력이라지만 내 눈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형이 가끔씩 아프다 라고 한 거예요. 문장이 어때요? 뻔하지 않고 함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면으로 형을 대비시키냐면 이 문장 속에서 시에서는 너무 동의어나 동질적인 모습으로 반복하면 독자들이 질려요. 그죠? 내가 귀한 손님을 모셔서 대접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코칩 좋아해요. 초코칩만 계속 줘요. 처음에는 맛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끌릴까요? 그러니까 안 끌려요. 남들이 생각하는 이질적인 모습도 나와줘야 돼요. 남들은 형의 듬직한 모습이 매력이라지만 내 눈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형이 가끔씩 아프다 라고 한 거예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형이 가끔씩 아프다라는 문장과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형이 매력적이라는 문장은 상호 대비되고 이질적인 문장들이죠. 여기에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도 이런 결핍 속에서 자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장해가는 첫째의 모습을 보고 듬직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모습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시키는 같은 모습이지만 대비시키는 장면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시 더 들어볼게요. 제가 쓴 시 중에
친구니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른스럽다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느꼈던 첫 장면으로, 마음이 동했던 첫 장면으로 독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친구니까이라는 시는 왜 썼냐면, 제가 친했던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 형규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정말 한결같아요. 야,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을 늘 해요. 지금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야, 연락 좀 해. 이래요. 야, 시간 나는 사람이 어딨어, 임마. 친구니까 보는 거지. 이 얘기를 매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시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쉽고 뻔하게 쓰지 않겠죠. 독자 입장에서 쉽게 쓰겠죠. 친구니까 이라는 제목이에요. 시간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친구니까 보는 거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쪼개 매 순간 선택을 하고 너를 만나는 시간조차 조종했던 나에게 너의 말은 한참을 머물렀다. 오늘 밤은 책을 읽지 말아야겠다. 시를 쓰지 말아야겠다. 한결같은 너의 말이 덧시처럼 느껴지는 오늘은 그저 여백 없이 묵묵히 걸어야겠다. 어둠 속에서 조금은 부끄러워하고 가끔은 널 그려야겠다. 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 또 대비되는 장면이 있죠. 이질적인 장면이 있죠. 저는 작가니까 어때요? 친한 친구임에도 그 시간마저 조정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제 모습과 형규라는 친구가 늘 야, 친구니까 보는 거지 시간 좀 내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두 장면 어떻죠? 대비되죠. 상호 이질적이죠. 그죠? 근데 친구니까이라는 모습 속에서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쓰려는 제 모습과 형규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많은 독자들이 연결될 거예요. 왜냐면 많은 독자들도 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죠? 쉽게 썼고 뻔하지 않은 문장으로 썼고 함축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독자의 감상을 제가 미리 쓰지 않았어요. 친구니까 우리가 그리워야 되고 안부를 전해야 되고 이런 설명글도 안 들어가죠, 시는. 그쵸?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라는 문장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이건 독자의 감상이기 때문에 독자의 여운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적인 글쓰기, 또 특히 시를 쓸 때 실수하는 거는 내 감정이 들어가 버려요. 그건 독자는 느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시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었어요. 어른스럽다라는 시랑 친구니까이라는 시를 가지고 쉬운 예를 들어드렸어요. 쉽게 시를 쓴다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써야 된다고요? 독자를 위해,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어머니에 대해 시를 쓸 때 어머니 이제 사랑을 전합니다. 뭐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뻔한 관계는 맺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하자? 함축을 쓰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